그동안 중환자실에서만 사용되던 인공호흡기. 더 이상 병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의료기술과 첨단 의료장비의 발달로 인해 최근 10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인공호흡기가 개발되면서 가정에서의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은 신장이 나빠 투석을 하는 환자들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급성으로 나빠지면 병원에서 투석을 하지만 일단 상태가 고정되면 집에서 투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폐질환이 만성화돼서 충분히 가스교환을 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기계를 이용하여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가 투석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만성 폐질환 환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또 집이라는 이 가장 따뜻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정용 인공호흡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기계 몸체, 필터, 튜브, 가습기 몸체, 물통, 호기 포트, 산소 연결 포트, 산소 라인,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마스크 또는 기역자 연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속품들의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와 입을 다 덮는 페이셜 마스크, 코만 덮는 나잘 마스크, 그리고 나잘 필로우, 풀페이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주로 페이셜 마스크나 나잘 마스크를 사용합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공기 누출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굴 표면과 밀착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밀착 부분에 피부가 상하지 않는지 자주 관찰하고 예방적으로 듀오덤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튜브와 필터는 일회용을 사용하므로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버리면 됩니다. 가습기는 환자에게 공급되는 공기의 가온 가습을 위해 사용됩니다. 가습기의 온도는 중간 정도에 두고 사용합니다. 너무 더우면 설정을 낮추고 환자의 기도 분비물이 진해지면 온도를 높여줍니다. 호기 포트는 가정용 인공호흡기의 중요한 부속품으로 잘못 관리에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호기 포트 구멍을 통해 환자의 호기 유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수면 중에 이불 등으로 호기 포트 구멍을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각 부속품을 연결해 인공호흡기를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 전 필터의 개봉 날짜를 적은 후 기계에 연결합니다. 필터는 자주 확인해 더러워진 경우 교체합니다. 가습기에 멸균 증류수를 담은 물통을 연결한 후 짧은 튜브로 가습기와 기계를 연결합니다. 이때 가습기 물통은 기계 쪽과 환자 쪽을 각각 연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통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따라 설치합니다. 가습기에 환자 쪽 튜브를 연결합니다. 환자 쪽 튜브는 물받이통으로 2개의 튜브를 연결해 조립합니다. 부속품에 따라서는 하나의 긴 튜브만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 경우에는 튜브에 물이 차지 않는지 자주 확인하고 물이 출렁이는 경우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산소 주입은 기계에 따라 다르며 산소 연결 포트를 연결해 주입하는 기종도 있고 기계에 직접 연결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쪽 튜브에 호기 포트를 연결합니다. 마스크로 적용하는 경우 마스크 타입에 따라 호기 포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환자에게 적용되는 모드나 설정 요소는 환자가 퇴원할 때 메모를 작성해 환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병원에서 설정해준 내용을 기계에 부착해뒀다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방문 병원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모드와 설정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 양압 모드인 CPAP 모드는 수면 무호흡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데 흡기, 호기에 상관없이 설정된 일정한 압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CPAP 모드에서는 주 설정 요소가 CPAP 레벨입니다. 최근에는 CPAP 레벨을 환자 상태에 맞게 기계가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오토 CPAP 방식도 나와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에서 주로 쓰는 바이레벨 또는 바이팹은 이중 공기압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호흡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흡기 시에는 높은 압력인 아이팹을 제공하고 호기 시에는 낮은 압력인 이팹을 제공합니다. S 모드는 환자가 숨을 쉬어야만 기계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자발 호흡이 없는 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ST 모드는 기계가 어느 정도 호흡을 강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 호흡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 경보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커넥션 연결관 분리. 디스커넥션 연결관 분리는 얼굴에 마스크가 효과적으로 밀착되지 않아 마스크 주위로 공기 누출이 심한 경우, 환자의 기관 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연결관이 분리되었을 경우, 인공호흡기 튜브의 각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거나 분리되었을 경우 발생합니다. 디스커넥션 연결관 분리라는 알람 경고가 뜰 경우 마스크 주위의 공기 누출을 확인하고 마스크를 조절해 환자의 코와 입에 밀착시킵니다. 기관 절개관과 인공호흡기 연결관이 분리됐다면 잘 맞춰서 빠지지 않게 연결합니다. 인공호흡기 튜브와 연결 부분들은 느슨해지지 않게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니터에 하이 레스피레토리 알람이 표시됩니다. 환자의 실제 호흡수가 설정된 알람 레벨보다 높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천천히 호흡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흡수가 계속 빠르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로우 미니트 알람입니다. 분당 환기량 감소를 나타내는 알람인데요. 환자의 1회 호흡량이나 호흡수 감소로 분당 환기량이 설정된 알람 레벨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수면 무호흡 환자인 경우 설정 압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담당 의사를 만나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 환자들은 자발 호흡이 저하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 포화도 감소는 산소 연결관이 분리되었거나 산소 포화도 감지 센서에 밀착이 안 된 경우 센서 불량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소 연결관이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산소 포화도 감지 센서의 문제라면 다시 잘 밀착시키거나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문제 해결 후 복구 가능하지만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사용 중인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의 인공호흡기 사용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각 부속품의 기능과 관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침착함만 있다면 누구나 가정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엔 태어나니까 기뻤는데요. 집에 가서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담스럽고 좀 힘들었습니다. 간단한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숨 쉴 때는 또 인공호흡기로 잠시 도움도 받고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두려웠죠. 걱정도 되고.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전자제품?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무엇보다 집에서 환자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하죠. 올바른 인공호흡기 사용이
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집니다.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환자나 보호자 모두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렵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환자들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고 사용법에 대해 잘 배우시면 곧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또 쉽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